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혈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MRI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대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MRI 중에서도 심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대체 심한 파열이 뭐고 덜 심한 파열이 뭔지 물어보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심한 파열은 말 그대로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릎을 구부릴 때도 아프고 펼 때도 아프고 무릎이 심지어는 다 안 펴진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연골이 앞쪽에 끼어 있으면은 안 펴진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프게 되니까 파열됐을 때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특히 일주일간 많이 아프고 석 달까지는 무릎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심하게 관절염이 진행되는 파열을 심한 파열이라고 합니다. 심한 파열은 우리가 예상적으로는 나이가 중년의 여성 50대에서 갑자기 버스를 타려고 움직이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앉았다 일어나는데 쪼그렸다 일어날 때 갑자기 무릎 뒤에서 뚝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방 기시부 뿌리부 파열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연골 파열이 진행되고 관절염이 진행되고 오다리로 되고 그런 것들이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심한 파열이 되겠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방사형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한 파열 또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같은 것을 심한 파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심한 파열이 어떤 모양인지를 MRI랑 관절경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혈상 연골판 파열의 MR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심한 파열에 대해서만 골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파열입니다. 먼저 덜 심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덜 심한 파열은 어떤 경우냐? 안정적인 파열이죠. 파열 연골면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딱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덜 아프겠죠. 또 파열의 크기가 작을 때 당연히 덜 아프겠죠. 또 오래된 파열입니다.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퇴행성을 안 좋아졌을 때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덜 아프게 됩니다. 이제 알아볼 심한 파열이죠. 심한 파열은 불안정한 파열입니다. 파열 연골면이 막 움직이게 돼요. 파열 연골면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안쪽 갔다가 바깥쪽 갔다가 하면서 하다가 잘못돼서 끼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아프게 된다는 거죠. 불안정한 파열. 또 파열의 크기가 클 때 당연히 더 아프게 되겠죠. 또 만성 파열보다는 급성기 손상이 더 아프게 됩니다. 또 파열이 방사형 파열.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고 아파요. 또 파열이 되면서 완전 방사형 파열이 되게 되면 뼈끼리 완전 부딪히게 돼요. 위아랫배가 빵 부딪히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관절 연골 손상이 생기면서 관절염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파지게 됩니다. 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양동이 손잡이는 파열의 면이 안쪽 바깥쪽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어야 될 파열된 연골면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뼈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프게 되는 거죠. 또 복합파열도 상당히 많이 아프게 되겠습니다. 이제 심한 파열, 급성기입니다. 당연히 만성보단 급성기가 아픈데요. 급성기는 운동수상, 운동 에너지가 클 때 더 아프게 되겠습니다. 점프 착지했는데 또 가다 걸려 넘어져서 심하게 꺾였을 때, 주짓수, 격투기 등등 하다가 우리가 파열됐을 때는 더 아프게 됩니다. 또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동반된 경우는 더 아파요. 에너지가 크니까요. 또 내측, 외측 연골 동반 파열, 동시 파열됐을 때도 당연히 에너지가 크니까 더 아프게 되겠죠. 또 관절 연골 손상, 뼈에 붙은 연골이죠. 뼈 연골, 골 연골이 같이 손상되었을 때는 더 아프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심한 파열이라고 하죠. 또 만성기도 심한 파열이 있습니다. 비운동 수상입니다. 별로 운동한 것도 없는데 그냥 파열된 경우 뚝 하면서 아파져요. 갑자기. 이런 경우도 양상이 복합 파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많이 아프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나이에 따른 퇴행성 파열인데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이 아파요. 내측 반혈상 연골 후각 뿌리부. 이름이 길죠. 그냥 기억하시길 뒤쪽에 있는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 뿌리 파열. 이런 경우는 뚝 하면서 갑자기 걸어가다가 그냥 아파져요. 지하철 기다리다가 또 버스 기다리다가 평지 걷다가 또 계단 오르내리다가 앉았다 일어나다가 갑자기 뒤에서 뭔가 뚝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파열이 되는 거죠. 후각부가 완전 방사형 파열이 되게 되면 상당히 예후가 안 좋고 관절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후각부의 완전 방사형 파열은 연골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밴드가 있는데 밴드가 완전히 이렇게 절단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피판 파열, 파열된 연골면이 뼈 사이에 끼어버리게 되면 뼈 사이에 끼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많이 아프게 되겠죠. 사진을 보면서 그냥 여유롭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원판형 연골 파열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사이에 흰색 선이 보이죠.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많이 아파요. 지속적으로 많이 아파서 누렇게 지방도 끼어 있고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더라. 피판 파열 이런 경우가 더 아프게 됩니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움직이다가 이런 데 끼게 되면 덜 아프고 이럴 때 끼어도 더 아프겠죠. 이런 경우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수평 파열이 있으면서 피판 파열, 이렇게 수평 파열인데 또 끼어 있어요. 요거만 있어도 아픈데 수평 파열까지 같이 있죠. 복합 파열입니다. 선이 보이죠? 여러 개의 파열되어 있습니다. 복합 파열 첫 번째,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인데 연골면이 안 좋아요. 사이에 막 구멍이 나 있고 여기도 찢어져 있고 아이고야 많이 찢어졌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복합 파열. 두 번째 복합 파열 보시죠. 이런 경우는 뭐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연골이 조각조각 되어 있네요. 관절염도 진행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아프더라. 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아파요.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덜 아픈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릎을 특히나 굴곡과 신전이 안 나오면서 많이 아픈 것이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죠. 요거는 이제 이쪽에 반대쪽에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쪽의 무릎에 이렇게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이런 경우는 그 수술 시간도 길어요. 봉합을 할 때도 연골면이 길이기 때문에 쭉 다 깨매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도 많이 아프고 수술 후에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이 아프게 되고 그만큼 힐링되는 것이 힘들다 그러죠. 힐링되는 것이 연골면이 기니까 많이 붙이는 것이 힘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뒤쪽에 남아있는 연골이 중요해요. 뒤쪽 남아있는 연골면이 많으면은 그나마 붙을 수 있는데 연골면이 뒤쪽이 많이 없게 되면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뒤쪽에 체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많이 아프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되겠습니다. 후각 뿌리부 파열이죠. 여기 뒤쪽에 뿌옇게 보이죠? 이런 걸 우리가 고스트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고스트, 유령 사인. 안 보인다는 거죠, 연골이. 바깥쪽은 이렇게 보이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죠? 후각 뿌리부 파열.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죠. 연골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붙어 있지 못하고 블러덩 떨어져 있죠. 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고 그래서 몽골몽골하게 돼 있어요. 피는 나 있죠. 그래서 급성기로 어느 정도 파열된지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완전히 오래되지는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후각 꼬리부 파열 이렇게 되면 이제 관절염의 시작이다. 어쩔 수 없는 관절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더 심해지기 전에 연골을 봉합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사형 파열 이렇게 앞쪽에서 MRI 보면 하얀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관절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양상이 MRI가 이렇게 선이 삐죽 올라가고 밑에도 있고 있는데 이 삐죽 올라가고 밑에 있고 이렇게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가 심한 방사형 파열이다. 이런 경우가 연골 남아있는 연골면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봉합을 했다 하더라도 잘 안 붙어요. 범위가 길기 때문에 연골면이 그나마 깨끗해야 잘 붙는데 벌써 너덜너덜하는 연골면이 덜렁덜렁거리고 너덜너덜하게 되면 봉합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찌어지는 재파열의 빈도가 높은 것이 완전 방사형 파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환성 연골 파열 중에서도 심한 파열에 대해서 MRI와 관절경 사진으로 알아봤습니다. 심한 파열이 보니까 무릎이 왠지 더 아파지는 것 같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환성 연골 파열로 심한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